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늑한 아파트에서의 평화로운 생활이 불과 30일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전기세와 수도세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3배로 뛰었고, 냉장고는 음식을 삼키는 블랙홀이 생긴 듯했고,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직장을 마치고 집에 일찍 도착한 집주인은 예고도 없이 자신의 식탁이 가족 만찬으로 바뀌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그리고 감히 밤 8시 이전에 나타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그녀를 보자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닌 변함없는 인내심을 자랑으로 여기던 여자 이리나의 현실이었다. 6년 동안 대기업에서 화난 고객을 상대하면서 그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부엌 출입구에 서서 조종기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테이블의 머리에는 남편 버딤의 어머니인 애너가 최고를 통치했습니다. 옆집에서 그의 여동생 크리스티너와 처남 아르템, 다어텀은 이리나가 전날 850레알에 구입한 훈제 모르타델라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간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낭만적인 저녁을 위해 예약한 와인 한 병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남겨두었던 마지막 치즈 조각이 도마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주 한때 평화로웠던 그 집이 점령된 영토가 되는 데는 단 4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순진해 보이는 요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집이 수리 중이야. 일주일만 너와 함께 지낼 수 있겠니? 버딤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머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 이리나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2주가 되었습니다. 2개가 3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그녀는 방문객이 아닌 개인 파티를 찾기 위해 2시간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를 떠나라는 저주와 명령으로 가득한 개인 파티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경고 표시는 청구서와 함께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150레알 대신에 그 가치는 터무니없는 수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아이리너는 직장에서 돌아와 그날 세탁기가 3번째로 돌아가는 날, 빈방에서 텔레비전과 에어컨이 돌아가고 부엌 수도꼭지에서 불필요하게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진 음식이 나왔습니다. 첫째, 작은 것들, 버터 한 상자, 크림 한 병, 빵 반 덩어리. 그 다음에는 훈제 연어, 고급 치즈, 수입 냉햄 등 값비싼 품목이 있습니다. 그가 버딤과 대화를 시도했을 때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는 잘 먹는 걸 좋아해요. 지금은 그게 다예요. 지금은 이미 한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이리나는 이 좋은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녀의 가족이 마치 그 공간이 그녀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남은 것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아직도 공중에 메아리치는 모욕적인 말을 무시한 채였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크리스티나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점심 먹으러 우리를 부르셨어요. 점심 먹으러. 당신의 집에서. 귀하의 허락 없이. 그만해요. 아우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간식을 좀 먹으러 왔어요. 당신은 여기에도 없었습니다. 아나는 반항적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크리스티너는 오빠의 집에 올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곳은 내 아들의 집입니다. 첫째, 이리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도 내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둘째, 당신은 일주일 동안 머물기로 약속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일한 보람 없는 시어머니를 폭발시켰다. 나는 내 아들을 돌보고 당신이 제공하는 쓰레기가 아닌 진짜 음식을 줍니다. 이리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스토브에 팬이 없습니다. 접시에 준비 흔적이 없습니다. 부스러기와 빈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만들어준 이 멋진 음식은 어디에 있나요?
그는 아이러니하게 공기를 가르며 물었다.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애너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말했잖아. 여기서 나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6년간의 전문성. 개구리를 삼키고 불가능한 고객에게 미소를 지은 6년. 모든 것이 몇 초 안에 무너졌습니다. 뭔가 아시나요? 이리나는 너무 차분해서 자기 자신조차 겁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도착한다. 그녀는 몸을 돌려 부엌을 떠나 침실에 가두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든 그의 손이 떨렸다. 원터치. 둘, 버딤은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 자기야. 일은 어땠어? 우리는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가슴속의 허리케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분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너희 형수와 형수를 초대하셨다. 그들이 우리 음식을 먹고 있다. 그리고 내가 도착하자 나를 역겨운 짐승이라 부르며 나가라고 하셨다. 반대편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해한 게 틀림없어요. 바딤이 중얼거렸다.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하실 거예요. 직접 보러 오세요. 그녀는 그가 응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님, 안녕하세요. 원룸 아파트를 임대해야 합니다. 일단은. 다음 날 방문 일정을 잡았을 때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도 그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40분 후에 버딤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이리나가 여행 가방을 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는 옷더미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나는 떠난다고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당신의 가족이 부엌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기다리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하자. 무엇에 대해서요?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집을 뒤집어 놓았는지에 대해서요? 청구서가 3배로 오른 것에 대해서요? 어머니가 내 집에서 나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요? 확실히 오해인 것 같아요. 버딤이 주장했습니다. 그럼 명확히 해두죠. 이리나가 건조하게 말했다. 그녀에게 물어보세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들을 본 아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디뉴, 일찍 왔네요. 모르타델라 한 조각 드실래요? 엄마, 그는 눈에 띄게 불편한 듯 머뭇거렸다. 아이라는 당신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 떠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아나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농담이었어. 부인은 유머 감각이 없네? 잘 이해했어요. 이리나가 끼어들었다. 농담, 허락 없는 손님, 사라지는 음식. 바딤, 당신 아내가 정말 이상해요. 크리스티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왜 아직 여기에 있나요? 버딤이 갑자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일주일이 될 예정이었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리노베이션이 지연되었습니다. 라고 애너는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죠? 그는 눌렀다. 이리나를 왜 그렇게 대합니까? 그냥 농담이었어요. 그녀는 여유를 갖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리나는 마음이 텅 비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결혼 6년 차. 그리고 그 기괴한 장면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아시죠? 버딤이 말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집에 오실 시간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아나는 분개하여 일어섰다. 하지만 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담당자에게 전화했어요. 버딤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밝혔습니다. 2주 동안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이리나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했어? 그렇습니다. 바딤은 눈을 내리깔며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떠나려고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나는 얼굴을 붉힌 채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그 순간 이리나는 어떤 전투에서는 혼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존엄성과 같은 다른 것들은 협상될 수 없습니다. 여행 가방이 준비되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지는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아들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모욕하거나 우리 집을 당신과 크리스티나를 위한 만남의 장소로 만들 권리는 없습니다. 버딤은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차분한 목소리로 각 단어를 발음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사람은 침실이 3개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나요? 크리스티너와 아우텀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침묵은 납처럼 무거웠다. 내 생각엔 우리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우텀은 중얼거리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앉아. 아나스타샤 게르마노브나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공간을 가르고 있었다. 당신은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버딤. 이것은 당신의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리나예요.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투는 어머니를 뺨이라도 맞은 듯 움츠러들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나길 바랍니다. 오늘. 다음에 찾아온 것은 회오리 바람이었다. 아나스타샤 게르마노브나는 비명을 질렀고 크리스티나는 울었고 아르템은 빈 문장으로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버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택시를 부르고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어머니의 물건을 챙겼고 2시간 후에 확실한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아파트는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비어 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버딤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고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훨씬 더 빨리 봤어야 했는데. 이리나는 문 옆에 가만히 있는 여행 가방을 바라보았다. 나는 떠나려고 했어요. 알아요. 그는 당신의 손을 잡았고 손가락은 약속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당신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결혼 6년 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사과로도 지울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요. 많이요. 동의합니다. 바딤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눈은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고 없이 여기에 발을 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3일 이상 머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테이블에 꽂힌 칼처럼 그 말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도, 절대 누구도 당신을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리나는 매듭이 마침내 풀리는 것처럼 내면에 무언가가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엄마는? 그녀는 살아남을 것이다. 대답은 무미건조하고 토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날 밤 그들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버딤은 수년 동안 어머니의 조작을 보아왔지만 대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마비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리나는 자신의 부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침묵할 때마다 자신이 집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해가 떴을 때 그들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국경은 신성했고 누구도 다시는 그들을 침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버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악어의 눈물만큼 거짓으로 들리는 변명을 하는 아나스타샤 게르마노브나. 그는 말없이 귀를 기울였고 그녀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냉정하게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이리나에게 미안해요. 엄마가 저를 만드셨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나스타샤 게르마노브나는 그냥 대화를 하려고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버딤은 외과 교육을 거부했습니다. 2달 후, 또 다른 시도. 또 다른 거절. 그러던 어느 날, 이리나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충동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아이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버딤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변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들은 그녀를 중립지역의 레스토랑에 초대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아이리너는 모든 몸짓과 모든 단어를 관찰했습니다. 아나스타샤 게르마노브나는 달랐습니다. 격리되었습니다. 거의 경건합니다. 신랄한 코멘트도 없고 가려진 암시도 없습니다. 엄마, 소식이 있어요. 버딤은 커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리나가 임신했어요. 아나스타샤 게르마노브나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리나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반짝였습니다. 난 할머니가 될 거예요. 그녀는 큰 소리로 말하기에는 그 말이 너무 연약한 것처럼 속삭였다. 진짜 할머니요. 이리나는 반항적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흘러내린 눈물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짜였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리고 마치 폭발할 것 같은 무언가를 담으려는 듯 가슴을 두 손으로 눌렀다. 내 생각엔 그날 밤 이후로 너희들은 절대 나도 다시는 아이리너와 버딤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끔찍했다. 아나스타샤 게르마노브나는 삼켰다. 당신이 나를 쫓아낸 후 크리스티나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나를 지울 모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옳았습니다. 그는 그랬어요. 버딤은 진실을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내 손자. 아니면 손녀. 그는 애원하는 듯한 눈으로 이리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조건대로요. 우리 조건대로요. 이리나는 확고한 어조를 유지했지만 그녀 안에 있는 무언가, 작고 조심스러운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나스타샤 게르마노브나가 그들의 집에 다시 발을 들이는 데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갓 태어난 소피아야를 1시간 동안 그녀와 단둘이 남겨두기까지 몇 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여자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나타나기 전에 전화했어요. 그는 손녀뿐만 아니라 이리나에게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비판하지 않았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소피아가 1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녀의 할머니는 그녀를 데리고 그녀의 집에서 주말을 보내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밤 문이 닫히자 이리나는 바딤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정상이시다. 그는 생각에 잠긴 미소를 지었다. 때때로 사람들은 현실에서 깨어나려면 좋은 발차기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은 그녀의 밤이었습니다. 3년 후 미케일이 태어났을 때 아나스타샤 게르마노브나 데너스테이저 저메노브너는 한 가지 주의 사항과 함께 가장 먼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편리한 경우에만, 전화할 때만. 이리나는 시어머니가 그녀를 생물지라고 부르며 8시 이전에는 집에 오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리 아래로 얼마나 많은 물이 지나갔습니까? 국내 폭군으로부터 아나스타샤 게르마노브나는 헌신적인 할머니가 되었고 놀랍게도 믿을 수 있는 동맹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아나스타샤 게르마노브나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울 때 이리나가 말했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여자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왜? 변화를 위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나스타샤 게르마노브나는 잠든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두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마침내 중얼거렸다.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어. 그의 몸짓은 어린이 방, 유아용 침대, 흩어져 있는 장난감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내 잘못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긴장 없이, 숨은 동기 없이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바딤은 벽에 기대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5년 전 부엌의 그로테스크한 장면이 이런 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때때로 그는 하늘이 마침내 열리려면 잔인한 폭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맑은 하늘 아래서 크고 단결하여 행복한 그의 가족은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